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고 잠시 후에 열리게 될 우리 증시에도 또다시 바이러스 쇼크가 닥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그 정인설 특파원께서 네. 이번 주는 오미크론에서 오미크론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하이먼 민스크의 리스크인에서 보면 앞길에 대해서 나쁘든 좋든 이렇게 하면 투자 전략이 나오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는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빅스라든가 이런 거 공포 지수가 전일에 대비해서 50% 이상 급등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 각국의 정부의 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 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이지만 네. 그래서 이런 얘기일 때는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돼서 공포가 부르는 이런 모습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 주말에 우리 전원국께서도 방송 전에 공포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셨습니다는 시청자분도 많은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 시청자분이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좀 꾸려갈까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시청자한테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프레시 크래시라는 이런 단어 아마 전 앵커께서도 이게 영어 발음을 좋게 하는 좋은 발음으로 프레시 크래시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게 목요일 날 자막에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삼고 얘기하고 삼스 얘기하면서 티핑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증시, 고전의 유럽 증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프레시 크래시는 시청자 여러분 사진이 찰칵할 때 한순간에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을 프레시 크래시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티핑 포인트 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착륙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우리가 오스트리아의 이렇게 봉쇄 조치가 되면서 이런 분위기들이 감지가 됐는데요. 금요일에 현실화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현실화됐던 내용들이 가장 큰 것이 역시 주가 하락폭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유럽 지역이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유로 가치 폭락,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올라가, 오스트리아 장세,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유럽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앞서서 끝났는데요. 유럽 증시의 평균 4%대에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했던 미국 증시가 지금 한 2%대로 이렇게 요건 이제 급락 정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공포에서 빅스 지수라든가 CNN FI 지수, 정 PD께서 CNN FI 지수, 심리 지수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네.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전일이 CNN FI 지수 64였습니다. 이건 탐욕 단계죠.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로 돼서 이 공포 31로 아주 절반 밑으로 떨어졌죠. 네. 빅스 지수도 50% 이상 급등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정인설 특파원의 말씀대로 일단 오미크론의 실체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각국의 대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 실적 발표 이전에 이 문제가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고 각국의 대응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증시적 측면이라든가 각국의 통화 정책의 대응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만 놓고 본다면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5배 이상 높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는 일단은 전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유일하게
확인되는 그 증거인데요. 예. 저도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또 증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인도의 그 델타 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잘 몰라서 그냥 이게 전이 속도와 관련해서 WHA라든가 이런 게 판명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그 오미크론의 전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델타 변이해서 작년에 10월에 진단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관심 변이라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관심 변이가 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우려 변이. 이 우려 변이가 이제 지금의 오미크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19일 날 우세종 전환되면서 더 확산되면 판데믹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 관심 변이, 우려 변이, 우세종 전환, 판데믹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진단 즉시 이렇게 세 번째 단계인 우려 변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 그 전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전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은 사실상 방역 체제에서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 맞는 이런 문제 시간으로 본다면 이게 봉쇄 체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백신이 나오고 추가 백신이 있다. 전이 속도가 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은 진단 즉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우려 변이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전이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이제 각국의 대응 체제가 아마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같이 가느냐, 위드 코로나냐, 지금까지는 지배적이었었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전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슈레이션, 재봉쇄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재봉쇄 체제로 간다면 자 정책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각국의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이런 게 시청자분의 가장 큰 문의 사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누와 오미크론이 진단되기에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대응 체제에 특히나 오스트리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사실은 지난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네. 미국 증시가 2%대 이렇게 폭락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나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은 사실 지난주에 오스트리아 장세라는 표현을 또 오페크의 오스트리아 얘기를 좀 하면서 오스트리아 얘기를 느닷없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가 또 프레시 크래시라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것은 증시 상황을 공포로 밀어가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 체제에서 부분적으로는 감지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코로나 문제 때문에 봉쇄 체제로 갔죠. 인슐레이션 체제를 가다 보니까 저련 체제에서 피해 업종들, 뭐 항공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이건 블랙 먼데이 이전에도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련 체제 수혜 업종인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금요일은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이 전일까지는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날 때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다우보단 적어졌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방역 체제가 일부에서는 추수감사절 세일, 빅세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추수감사절 세일이 예상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고스란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한번 시청자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느닷없이 설명드렸던 요인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보면 3차 맨더리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는 주가가 많이 거품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특별한 계기가 예를 들어서 9/11 사건 2000년대 초반 같은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버닝 같은 이런 사태가 딱 촉발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미크론을 계기로 해서 지금 주가가 본격적으로 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아직 우려 차원입니다는 추세적으로 하락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월가에서도 이 문제가 증시적 측면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름에 따라서 벌써부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혼탁할 때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네.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바이러스 문제니까 바이러스 같은 전문가분들이 앞길에 대해서 등불을 비춰주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돼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진단이 아마 nobody knows일 겁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오미크론과 가는 또 코로나 길게 보면 코로나 관련된 정확한 진단이고 앞으로 예상이 아니냐. 지금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지금도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 문제 관련해서 질병 바이러스 관련된 파우치 소정조차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관련된 또 델타 변이 이후에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시청자분은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7월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관련된 가장 전문가조차도 델타 변이에 추가적인 변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3개월 만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이론가, 그 다음에 규범이라든가 관습에서 경륜이 많고 이론가에 해당되는 전문가조차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 실체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자,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종전의 이론대로, 종전의 규범대로, 종전의 차트대로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세계경제 입장에서 보면 원시경제가 되죠. 원시경제에서 보면은 아무런 기득권이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원시경제에서 아무런 기득권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경륜이 맞다고 해서 기업이 40년, 50년 됐다고 해서 이런 그 기득권이 나름대로의 그 경쟁적 모습을 되면서 되는데요. 그런 것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년 된 데나 지금 스타트업이나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창업이다. 창업이니까 파운더스 멘탈리티, 창업자 정신이 필요하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보면 영, 그다음 젊고 퓨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쪽에 YFD라는 인력이 이렇게 이런 그 각도에서 맞다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정부나 그다음에 가게를 보다는 기업을 믿는 과정에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시형 경제, 종전의 이론과 규범이 없다 보니까 울퉁불퉁하죠. 평평한 레벨 플레잉 필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보면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천우신조 기조죠. 예?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먼저 영토를 장려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되죠. 그동안 보면 그것이 디지털이든 NFT든 비트코인이든 먼저 전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구조라든가 이런 그 구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세계 경제에서도 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작년에 그 3월서부터 루비니 교수는 아이짱 수직으로 절벽을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텝진은 로켓 발사형으로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상춘 논설위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평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비니 교수,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정책을 바꾸고 있는 스텝에 해당되는 백악관들이 서로가 극과 극에 되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것 L자형, U자형, V자형, W자형, 나이키형, 스테이넥형 모든 형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득권이 있는 상태, 이름과 규범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망이 나오겠느냐. 또 정확한 진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가 모두가 나오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원시형 경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장률과 실업률 간에 예를 들어서 성장률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진다. 이게 안 맞죠? 이런 거서 성장률 올라가면 물가가 사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의가 된 사실도 흐트러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근에 핫 이슈가 되는 물가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화정책 시차가 한 9개월, 1년인데 하는데요. 자, 그 기한은 방향성이 있어야 통화정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인플레도
다중복합 인플레다. 자, 디플레가 올해 3월까지 나왔습니다. 디스인플레가 고개를 얘기하다가 인플레 쇼크 얘기가 5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2, 4분기 성장률이 나왔던 이렇게 7월 달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왔습니다. 이것도 퍼거슨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슬로우플레이션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요 얘기가 조금 더 되다 보니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해서 한번 시청자는 보겠습니다. 3월부터 디플레, 디스인플레. 지금은 뭐냐? 11월 달인데 불과 8개월 만에 통화정책 시차가 9개월인데 8개월 만에 디플레에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아무리 제롬 파월이든 아무리 이주열 총재든 자, 앞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데 테이퍼링, 자 파월이 장마하더라도 인플레가 5월까지 일시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지속 가능하다 테이퍼링을 이렇게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 근데 오미크론이 나오니까 또 테이퍼링이 지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죠. 네. 그래서 뭐든지 진단과 예상이 나와야 이게 정책 방향이 되고 이것이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의 증시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요 질문에서 시간을 갖고 좀 많이 얘기했던 것은 네. 바로 그와 같은 데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 맨 처음 3월서부터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요.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은 아니냐. 근데 작년 3월서부터 지금까지 nobody knows 오미크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그게 가장 정확한 예상이고 진단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런 측면에서 내 재산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네. 전문가도 지키지 못하고 정부도 지키지 못하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 내 재산 내가 지키기 때문에 심리적 측면이 가장 중요해서 너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그 현상이 오미크론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예.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유일하게 아는 것이다. 이런 명언이 생각나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세계 증시와 경기가 다시 어려워진다면 이미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점 아니겠습니까? 오미크론이 나오고 나서 시청자분이 이틀 동안에 네. 가장 많이 질문했던 사항이 문의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지난해 3월 이후서부터 페드 임시에서부터 그냥 쓰리불 건 쏟아볼 건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돈 쏟아부는 거 무제한 통화 공급 그다음에 제로금리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오미크론에서 세경제 어려워진다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테이퍼링 하다가 이거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또 앨런 장관의 의회 증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미국도 지원금, 우리도 지원금 많이 이렇게 됐다. 그런 상태에서 각국들은 뭐냐. 미국은 12월 그 3일 날 연방부채 상한 이런 문제가 지금 코앞에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들이 국가 채무가 위험수에 있습니다. 위험수에 있습니다.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요. 아까 정가연 이렇게 캐스터께서 뭐 8만 원 누가 후보가 준다는데 그 돈 누가 되느냐?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국민이 지금 사실 그 세금을 많이 내는 상태에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당신 돈 가지고 내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쪽의 얘기를 그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자, 그러면 통화정책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력이 없는데 자, 오미크론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뭐에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 퍼플리즘이 많은 상태에서 후손 세대, 전세현 이런 이런 그 앵커의 그 시대를 미리 우리 같은 한상준 논설인 세대가 앞당겨 땡겨 쓰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만드 머니티제이션.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게 나오겠습니다는 부채와 화폐 문제 해서 네. 이건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자 기업들이 인수할 그다음에 민간에서 인수할 거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드 머니티 다음 그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드 머니티제이션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후손 세대에 집중적으로 지금의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젊은 세대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겠습니다는. 자, 지금은 오미크론에서 세계 경제가 만약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려질 때는 통화정책, 재정책이 어려가 없다. 그럼 국채를 발행한다. 정책 포퓰리즘일수록 국채를 발행한다. 누가 하냐? 중앙은행에 인수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래도 고스란히 젊은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될 때 고스란히 부담으로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현실적 방안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정책 포퓰리즘이 많은 국가일수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컨택 쪽으로 아마 산업 정책적으로 좀 해결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 여력이 없어, 재정책 여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컨택은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성장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급 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네. 과거 1990년대 인터넷 혁명, 그다음에 뉴 경제 혁명 그렇게 해서 클린턴 정부 시절에 그때 골드락스 경제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물가가 떨어지니까. 자, 그 상면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택을 통한 소위 수학 재정을 벌칙이 되는 이런 쪽의 산업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미리 반영해서 다우존스 비슷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또 정책 여지가 부족하다면 결국에는 증시 쪽으로 좀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정책 대응이라든가 경기는 늦게 나타납니다. 네. 지금 뭐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번 주에 시청자분한테 꼭 좀 권해드릴 것은 사이콜로지 이펙트, 네트워킹 효과 이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런 그 공포 지수가 50% 전이 대비해서 올라갈 때는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 하는 측면이 바로 심리적 측면과 네트워킹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킹은 대체로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전 앵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좀 긍정적 편향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부정적, 안 좋은, 자극적 얘기를 많이 됩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킹의 부정적 편향입니다. 예. 그리고 미첼 함정이라 해서 이 비관론이 고개를 들면 이게 거인의 력을 발휘합니다. 거인의 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대형 기술주들을 보면 이게 사이클릭 컬레트리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꼭대기 더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꼭대기 더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 때에는 PPR이든가 PDR 지표 같은 소위 일론 머스크의 지표들이 작용하는데 사실 하락 때는 PER과 PBR 같은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건 워렌 버핏 지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락 때는 워렌 버핏가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 퍼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 700배 이렇게 고평가돼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가죠. 왜 올라가냐? 미래의 꿈과 이상이 올라갈 땐 낙관론에 편행되면서 자 기존의 펄에든가에서 고평가의 경계를 무시하고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 그렇게 하면 주가 하락폭이 적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뭐냐? 워렌 버핏의 지표가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는 자 PDR, PPR 지표가 아니라 PER 지표가 작용한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700배 고평가돼서 그때는 아주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쪽에 소위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 이번 주에 사실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책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적 측면보다는 그건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재산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런 네트워킹 효과, 사이콜로지 이펙트 부분에 우리 스스로 방지를 해야 된다. 너무 가밀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실체가 나타났기 너무 가밀하게 반응합니다. 국내 언론들은 굉장히 증폭적으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크릭스 생각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는데 자극적으로 해서 이게 투자자들이 거기에 반응하면 내 재산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올해 하반기 들어서 많은 얘기를 어떤 사람 아는 종목은 빚내서 투자해라 하는 쪽에 8월까지도 무슨 세미나 와가지고 주가가 4,100 이렇게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균형의 미학을 강조하면서 배당주라든가 글로벌 ETF, 테마 ETF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쪽을 확보를 권유한 것은 그래서 그때 아마 하반기 들어서
배당주 글로벌 ETF 현금해서 3, 4, 3 이렇게 원칙을 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오랫동안 그 증권사 CEO신 분은 334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제가 좀 그분보다는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현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한 것이 더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343에 대비해서 334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한 후자의 견해가 지금은 더 좋은 투자 전략이었다. 그때그때 분위기를 관계없이 이런 측면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배당과 관련돼서 올 하반기 또 현금을 적당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ETF 같은 이런 쪽에 상품을 권유한 이런 전략도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하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나 걱정인데 이미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해졌었고 여기에 오미크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더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죠. 예, 지난주에 사실은 목요일 날 있죠. 네.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금리를 올렸죠. 저 금요일 날 폭락했죠. 네. 근데 그 이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장세, 티핑 포인트, 프레시 크래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그 금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쑥쑥쑥 터지는데 바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통위원보다 이렇게 사실 그 여러 가지 학식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합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공부는 우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과거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도 우리는 우리는 12시부터 일어나서 매일 전 세계를 직접 통화도 하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습니다예요.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분들이 공부했던 이론은 지금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보다 여러 가지나 부족하지만 일상생활에 가는 입장에서 보면 어렵거든요. 지금 어렵잖아. 세금 고지서 날아와 그다음에 지금 각종 생활 물가는 올라가 오죽했으면 김장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삼고, 삼시, 오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느끼는데 느닷없이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사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목요일에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땅땅 두들기는 그 소리가 더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금리 인상 여건을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물 경기 3분기로 보겠습니다. 3분기 미국은 2%, 우리는 0.3%인데 미국식 방식으로 에스트로커 4, 정기비 연율은 1.2%입니다.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물가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편제 방식이 다르게 하면 미국은 10월 달이 가장 마지막 통계가 6.2%, 한국은 3.2%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통화정책이라는 건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불가역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이미 돈을 풀었기 때문에 위기를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전제가 돼 있을 땐 프리엠프티 선제적이지만 우리가 위기가 극복해서 지금 땅이 굳지 않았는데요. 오미크론과 같은 이런 사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덜컥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금리를 또 내려야 됩니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사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지금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얘기하지만 다시 오미크론과 함께 전행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테이퍼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앨런 장관이라든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nobody knows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건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에 나오는 식으로 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씻고 기침할 때 옷 가리고 사관과 거리 두고 눈, 코, 입 맞지고 다시 한번 이걸 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하시는 정부의 무슨 방침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방역을 우리 스스로 작년 3월 달에 세계 경제에서 보여줬던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를 좀 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오미크론과 어떤 실체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재산도 좀 지키고 스스로 방역을 하고 특히 남을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어려운 사태를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nobody knows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쇼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